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네, 파이널 모의고사 OT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 파이널 모의고사 이 9평 트렌드까지 싹 다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에 좀 나왔거든요. 자, 올해 트렌드 싹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EBS 연기까지 확실하게 이제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평가이거든요. 이 시기, 이 수능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이 수능과 좀 괴리가 있는, 지저분한 정답의 근거가 평가원과 먼 그런 문제를 풀면 오히려 사고가 좀 평가원과 달라질 수 있거든. 제일 신경 쓴 건 그래서 바로 평가원과 얼마나 출제 포인트, 지문 구성, 그다음 선지 구성이 얼마나 비슷하냐. 이 결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그 느낌을 잡아서 수능날 들어가야 되거든. 그걸 항상 신경 써가지고 문제 만들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야. 평가원 기출을 풀던 여러분이 기출과 이지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평가원에 낚았던 그런 요소들 있죠. 그죠? 여러분이 자주 틀렸던 요소들, 그런 것들, 평가원의 지문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서 이 모의고사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난이도야. 어떤 친구들은 좀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 왜냐면 어려우니까 내가 이런 거 틀렸네? 이거 이렇게 이제 받아서 가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틀렸으면 이제 공부하는 어떤 느낌을 좀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무작정 어렵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무작정 쉬운 것도 좋은 것이 아니죠. 시험장에서, 이 수능 시험장에서 딱 여러분이 체감하는 정도. 수능 시험장의 체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6평이나 9평 플러스 약간 알파의 난이도가 있어. 알파의 어떤 난이도가 좀 올라가. 이게 뭐냐? 압박감이거든요. 수능이야. 이거 한번 잘못 보면 내가 올해 1년 동안 공부한 게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거든요. 이 압박감 때문에 올라가는 난이도. 요거까지 감안해서 난이도를 맞췄습니다. 다양한 난이도로 넣었거든요. 6평 난이도, 9평 난이도, 그리고 9평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 플러스 알파까지 감안한 난이도로 이제 여러분에게 선사했고 올해 트렌드를 담았기 때문에 독서는 조금 좀 수월하게 하지만 6평 정도, 9평 정도 수월하면 좀 넣지 않았어요. 9평도 아주 살짝 어렵게 하고 문학은 올해 트렌드로 그대로 가져와서 살짝 어렵게 그리고 9평 정도 혹은 9평보다 더 살짝 어렵게 이 정도로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서 딱 마주칠 정도의 난이도 그 정도 난이도를 자 이렇게 다양한 난이도로 이제 이 정도로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출제팀이 이제 문제를 만들고 쌤의 연구실 직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문제를 수정하고 베타 테스트들 거치면서 계속 문제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인 검증된 모의고사입니다. 매년 완판됐고 교본고 베스트 3까지 올라왔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2013년도부터 시작된 쌤 이름을 거는 모의고사거든요. 보통 강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모의고사를 잘 못 만들어. 왜냐면 너무 그 투입된 어떤 그 과정에 비해서 이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인이 이제 강의에서 가르쳤던 그런 것들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기는 쉬워. 그래서 쌤은 아예 전문 출제팀한테 문제를 제작을 이제 맡깁니다. 이 출제팀이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과연 이것이 최근 평가원 기출과 비교했을 때 타당한가? 이 선지 구성이 평가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듬기 때문에 그 다듬는 시간이 벌써 13년의 시간이야. 이 쌤의 어떤 모든 노하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올해도 이제 EBS 연계 변형 문제를 이제 출시했는데 후기 중에서 별 생각 안 하고 풀었는데 너무나 문제가 좋다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바로 이런 그 시간이 누적된 시간이 이 문제를 이제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해도 역시 검증된 모의고사로 확실하게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좋은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3회분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얘기를 추가로 한다면 여러분이 배송 받은 다음에 일단은 파본 여부를 이제 먼저 보시고 시험 볼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80분 동안 문제를 푸는 영상을 쭉 해놨거든요. 틀어놓고 ABS로 들어야 돼. 그지? 틀어놓고 절대 끄지 마세요. 가끔 이제 자신과의 어떤 그런 타협을 해가지고 잠깐 일시 정지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문제 풀고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잠깐 정지하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좀 문제 풀자. 난 정지했으니까 된 거야. 아니야. 수능날 시기에는 정지할 수가 없어. 그렇죠? 수능날 시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공간에서 나 혼자 푸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막 그냥 끄덕끄덕 소리 나고 펄럭펄럭 하고 이제
다리 막 떨고 있고 그런 모든 외부 환경과 싸우면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연습해야 돼.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뭐가 좋냐면 집에서 푸는 것도 좋지만 독서실 같은 데 있잖아. 그지? 애들 뭐 왔다 갔다 해. 괜찮아. 그거 신경 안 쓰고 여기만 몰입해서 가는 거야. 그 몰입해서 가는 것도 훈련이거든. 중간에 배 아파. 참고 문제 푸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이거 80분 동안 문제 푸는데 절대 끄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끄지 않고 막 갑자기 독서실 막 너무 좀 더워. 너무 좀 추워. 참고 문제 푸는 거야.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 변수들, 추우니까 못 푸겠는데 풀어야 돼. 그죠? 내가 바꾸지 못하는 외부 변수들을 만나면 오케이. 야, 올해 수능 잘 보라고 이런 변수를 또 넣어주네. 올해 수능 잘 보라고 내가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옆에서 막 게임하는 소리가 들려오네. 올해 수능 잘 보라고 옆에서 겁나 떠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났을 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있죠? 절대 시간 멈추지 말고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해석 강의 들으면 돼요. 주요 문항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고 특히 문학 중심으로 이제 디테일한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비문학도 이제 EBS 연계의 그 비문학이지만 좀 어렵게 출제된 부분을 같이 막 해석을 하면서 이제 갔으니까 이 해석 강의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설지에 쫙 써 있어 상세하게. 그리고 또 모르는 것들은 질문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겠죠. 그죠? 올해도 이제 완성도 높게 만들어서 지금 OT를 이제 찍고 완강을 다 했거든요. OT를 먼저 찍고 강의를 쫙 한 게 아니라 강의 쭉 찍으면서 이제 OT를 찍었기 때문에 이미 완강이 다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문제 받고 풀고 나서 딱 이제 중간중간 해석 강의 들으면서 부족한 점 딱 보완하고 수능날은 웃으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해 주세요.